라디오 명작 극장 표본실의 청개구리. 염상섭 작, 박정석 연출. 네 번째. 무엇이라고 썼으면 지금 나의 이 심정을 가장 청명히 형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큰 경의가 있은 뒤에는 큰 애수가 있다 할 지경이면 지금 나의 조자를 잃은 심장의 간헐적 고동은 반드시 그것이 아니면 아닐 것이오. 인생의 진실된 일면을 축혀들고 거침없이 육박하여 올 때 전령을 에워싸는 것은 경악의 전율이요, 그리고 한없는 고민이요, 샘솟는 연민의 눈물이요, 가슴이 저린 애수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미치게 기쁜 통쾌요. 3원 50전으로 3층 집을 짓고 유유자적하는 실신자를, 아니요 자유민을 이 눈앞에 놓고 볼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 현대의 모든 병적 다크사이드를 기름감에 몰아넣고 전축하여 최후의 가마 밑에 졸아붙은 온해의 환약이 바치직 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욕구를 홀로 구현한 승리자 같기도 보입디다. 나는 암만 하여도 남의 일같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피곤. 지금 아무리 자세히 쓴다 하기로 충분한 설명은 못하겠기로 후일에 맡기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은 추측하여 주시오. 지금 나는 얼마나 소리 없는 눈물을 정거한 화차의 연통같이 가다가다 뛰노는 심장 밑으로 흘리며 앉았는가를. 지금 나는 울고 있어. 모든 세포가 환희와 온해 사이에서 뛰놀다가 기절할 만큼 기뻐서. 이 소설의 6장부터 8장에는 김창옥의 과거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는 남포에서 유명한 객주집의 아들로 태어납니다만, 그의 아버지는 주색잡기에 빠져 있었고 그의 어머니도 수심과 지병 속에서 생을 마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라고 불리면서 총명한 아이로 이름이 높았던 김창옥은 16살에 경성에서 한성고등사범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지만 갑작스러운 부친의 죽음으로 유학을 단념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소학교 선생으로 지내면서 생활하던 그는 불의의 사건으로 4개월간 감옥에 갇히면서 심신이 피폐해집니다. 게다가 추록 후에 보니 아내는 이미 김창옥과의 살림을 정리해 떠난 뒤였습니다. 그로 인해 김창옥은 세상을 혐오하며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고 친척들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평양으로 나온 우리 일행은 그 이튿날 아침에 남북으로 뿔뿔이 헤어졌다. 그 후 2개월쯤 되어 나는 백설이 애애한 북극 어떠한 한촌 진흙방 속에서 이러한 Y의 편지를 받았다. 형식에 빠진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 벌써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오. 어느 때든지 자기의 생활에 새로운 그림자가 비춰올 때나, 혹은 잠든 나의 영이 뛰놀 만한 무슨 위대한 힘이 강렬히 자극하여 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군에게 무엇이든지 기별하고 싶은 사건이 있기 전에는 같은 공기 속에서, 같은 타임 속에서 동면 상태로 겨우 서식하는 지금의 나로는 절하고 대적으로 누구에게든지 또는 무엇에든지 붓을 들지 않으려고 결심하였소. 자기의 침체한 처분, 꿈꾸는 감정을 아무리 과장한들 그것이 결국 무엇이오? 그러나 지금 펜을 들어 이 페이퍼를 더럽히는 것이 현재의 내가 무슨 새로운 의의를 발견하고
혹은 새로운 공기를 호흡하게 된 까닭은 아니요. 다만 내가 오래간만에 집을 방문하였다는 것과 그 외에 군이 어떠한 호기심을 가지고 신방하였던 3원 50전에 3층 양옥을 건축한 철인의 철저한 예술적 또는 신비적 체호를 군에게 알리려는 까닭이요. 여기까지 읽은 나는 깜짝 놀랐다. 손에 들었던 편지를 책상 위에 놓고 바로 앉아서 한자 한자 세듯이 하며 계속하여 보았다. 사실은 지극히 간단하나 이 소식은 군에게 비상한 만족을 줄 줄로 믿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어 꾸며놓으신 옥자에 올라앉아서 자기의 이상을 실현치 않으면 아니 될 시기라고 생각한 그는 신이로서 만든 3원 50전짜리 궁전을 이 오탁에 쌓인 속개에 두고 가기 어려웠을 것이요. 신의 물은 신에게 돌리리라. 처치하기 어려운 3층 집을 맡길 곳이 신 이외에 없었을 것도 괴이치 않은 것이겠소. 유곽뒤에 지어놓았던 원두막 한 채가 간반 바람에 실어하여 먼지가 되어 날아간 뒤에 집주인은 종적을 감추었다 라고 하면 사실은 지극히 간단할 것이요. 그러나 불은 왜 놓았나? 나는 이하를 더 읽을 기운이 없다는 것 같이 가만히 지면을 내려다보고 앉았었다. 의외의 사실에 대한 큰 경의도 아니려니와 예측한 사실이 실현됨에 대한 만족의 정도 아닌 일종의 형용할 수 없는 감정이 다대한 호기심과 기대에 긴장했던 마음을 일시에 느지러지게 한 상태였다. 나는 또다시 읽기 시작하였다. 추위에 못 견디어서 라고 세상 사람들은 웃고 말 것이요. 그리고 군도로 말하라면 예의 현실 폭로라는 넉자로 설명할 것이요. 그러나 그가 3층 집에서 내려와 자기 집 서재로 들어가기 전에는 불을 놓았다고도 못할 것이요. 또 현실 폭로에 비애를 감하여 그리하였다 하면 방화까지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요. 신의에 따라서만 살 수 있다는 신념을 확집한 그는 이제는 금강산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고 3층 집에서 뛰어내려온 것이요. 그리고 그 건축물은 신에게 돌린 것이요. 그 위대한 건물이 홍염의 강란 속에서 구름 탄 선인같이 찬란히 떠오를지 그의 환희는 어떠하였을까? 그리고 일편의 시가 흘러나왔을 것이요. 마치 네로가 홍염의 가운데 로마 대도를 바라보며 하프에 맞춰서 시를 읊듯이. 그는 얼마나 위대한 철인이며 얼마나 행복스러운가. 반열 반원의 자기를 돌아볼 때 진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을 수 없어. 기뻐하리라고 한 Y의 편지는 오직 잿빛의 납덩어리를 내 가슴에 던져주었을 따름이었다. 나는 여기저기 골라가며 또 한 번 읽은 뒤에 편지장을 책상 위에 펼쳐놓은 채 들어 누웠었다. 음산한 방 속은 무겁고 울적한 나의 가슴을 더욱더욱 질식해 하는 것 같았다. 까닭없이 울고 싶은 증이 나서 가만히 누워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뛰어 일어나서 방 밖으로 나섰다. 아침부터 햇발을 조금도 보이지 않던 하늘에는 뽀얀 구름이 건너다 보이는 앞산 위까지 쳐져서 금방 눈이 퍼블 것 같았다. 나는 얼어붙은 눈 위를 집신발로 바삭바삭 소리를 내며 알던 고개로 나서서 항상 소요하던 절벽 위로 향하였다. 사람 하나나 간신히 통행할 만한 길 오른편 언덕에 거무스름하게 썩어서 문정문정하는 집으로 에워싼 한간 집이 있고 그 아래에는 비스듬하게 짓다가 둔 헛간 같은 것이 있다. 나는 늘 보았건만 그것의 본체가 무엇인지 아직껏 물어도 보지 않았다. 그러나 3층 양옥의 실화 사건의 통지를 받고는 새삼스럽게 눈여겨보았다. 나는 두세 걸음 지나가다가 다시 돌쳐서서 언덕으로 내려와서 사면팔방울 멍석으로 꼭 틀어막은 괴물 앞에 섰다. 나는 무슨 무서운 물건이나 만지듯이 입구에 들이운 멍석 조각을 가만히 쳐들고 컴컴한 속을 들여다보았다. 광선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속에서는
쌀쌀한 바람이 휙 끼칠 뿐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공연히 마음이 선뜻하여 손에 쥐었던 거정문을 놓으려다가 다시 자세히 검사를 하여 보았다. 그러나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기둥 2개를 나란히 늘어놓은 위에 나무관 같은 것을 놓고 그 위에는 언젠지 대동강변에서 본 봉황성 대가리 같은 단청한 목판짝이 얹혀 있었다. 나는 보지 못할 것을 본 것 같이 꺼림하여 마른 침을 탁 뱉고 돌아서 동뚝 위로 올라왔다. 나는 눈에 묻힌 절벽 위에 와서 고청 앞에 놓인 석대에 걸터 앉으려다가 곁에 새로 붉은 흙을 수북이 모아놓은 곳을 보고 외면을 하며 일어나왔다. 이것은 일전에 절골에선가 귀신이 쓰여서 죽었다는 무녀가 식전구슬 하던 때도 안 입힌 새 무덤이었다. 저녁 밥상을 받고 앉아서 주인더러 등 너머의 일간 두옥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그것이 이 촌에서 천당에 올라가는 정거장이라오 하고 웃으며 동리에서 조직한 상계의 소유라고 설명하였다. 이 촌에서 난 사람은 누구나 조만간 그곳을 거쳐야만 한다는 묵계가 있다는 그의 말에는 무슨 엄숙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이 들리었다. 나는 밥을 씹으며 젓가락을 손에 든 채로 그 내력을 설명하는 젊은 주인의 생기 있는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앉았었다. 그 순간에 나는 인생의 전 국면을 평면적으로 부감하는 것 같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동시에 무거운 공포가 머리를 누르는 것 같았다. 그날 밤에 나는 아무것도 할 용기가 없어서 몇몇 청년이 몰려와서 떠드는 속에 가만히 들어 누웠었다. 어쩐지 공연히 울고 싶었다. 별로 김창옥을 측은히 생각하여 그의 운명을 추측하여 보거나 3층 집을 불태운 후에 행동을 알려는 호기심은 없었으나 지금쯤은 어디로 돌아다니나 하는 생각이 나는 동시에 작년 가을에 대동강가에서 잠깐 본 장발각의 하얀 신경질적 얼굴이 머리에 떠올랐다. 과연 그가 그 후에 어디로 간 것은 아무도 몰랐다. 더구나 뱀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꺼리는 평양에 나와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몽상외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평양에 왔다. 평양은 그의 후취의 본가가 있는 곳이다. 1년 12달 열어보는 일 없이 꼭 닫은 보통 문 밖에 보금자리 같은 집더미 속에서 우물우물하기도 하고 혹은 그 앞 보통 강가로 돌아다니는 거리는 오직 대동강가의 장발객과 형제거나 다만 거린으로 알 뿐이요. 동리에서도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출연 박상종, 백익남, 김영민, 프로듀서 김경주, 진행 허희였습니다. 고전을 생생하게 듣는 즐거움, 라디오 명작극장. 라디오 명작극장 3번째 시간에는요, 최만식 작가가 1934년에 발표한 단편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